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 말씀하셨던 진술서 사건, 그리고 그 1984년 인간의 감금 폭행 사건,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 8억 원의 빚을 남긴 사건, 먹튀 사건. 네, 먹튀 사건. 그래서 이제 3대 불사라고 하는데 왜 이런 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심리는 뭘까요? 유시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반성과 사과가 없다. 근데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쌓이겠죠. 유시민이 국민들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 3개는 정확히 있었다고 봐요. 네.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본인만이 알겠죠. 근데 일단 77명의 이름을 명단을 푼 거, 그 다음에 또 명단만 푼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 사람들 판 거, 그 다음에 민간인을 오해든 뭐든 간에 그렇죠. 감금해서 폭행한 사건, 고문했죠 사실상. 고문한 사건,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시절에 개인 빚을 당에다가 떠넘기고 8억인가를. 이 3개는 명백하게 유시민이 잘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민간인 고문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유시민이 간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간부였기 때문에 사실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폭행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간부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감독하고 뒤에서 한 위치에 있었다. 그럼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유시민이 이 항소유 유서를 쓰잖아요. 네. 이 사건 이후에. 네. 그게 이제 명문이라서 막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그 항소유 유서에 이때는 청년 시절이잖아요. 젊은 때 아직까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의 내용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사람을 오해해서 그 프락치로 오인해가지고 잡아다가 고문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느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들어있을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보니까 거의 없어요. 내용이. 깜짝 놀랐죠. 그 충격을 좀 받았다랄까요. 그 당시에도 아마 고대 몇 번 있었어요. 프락치로 오인해서 하루 정도 잡아서 때리다가 내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되게 비판적. 아주 비판적이었죠. 미친놈들 아니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 프락치를 하더라도 고문을 왜 해? 그렇죠. 학생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당연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때려도 괜찮아. 뭐 이제 프락치가 준동하는데 뭐 잡아다 패면 좀 어때라고 얘기한 학생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유시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거는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유시민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의 그날 밤에 네. 2명 정기동, 정영범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이렇게 봤는데 제지하지 않았다 자기가. 그래서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 요 정도 인정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고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딴 애들이 때리고 이제 가서 국합을 한 거죠. 불어라. 이런 거. 하여튼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예요 보니까. 이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남의 일처럼 얘기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이.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미안하기 짝이 없고 죄스럽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또 학생운동의 대의와 명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 조사가 문윤리적으로 정당한 손 치더라도 이들에게 강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다. 그래서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하게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남 얘기하듯이 자기가 연루된 사건인데 이 피해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락치 한 명도 없어요. 사실상 4명. 다 오해받아서 잡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근데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안 당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프락치도 아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야 이거 진짜 창피해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피해자들을 뭐라고 묘사했냐 하는 거예요. 이 항소유 유서에서. 네. 우선 등장하는 표현이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 사기, 추행, 학원 사찰에 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소년구처럼. 소년구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가짜 학생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암적 존재라는 표현도 썼고, 이 가짜 학생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정보원 혐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피해자들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항소유 유서에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야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다운 반성과 사과가 가능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 다음에 뭐 통합진보당 사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개인 빚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통화할 때 그 문서로 남기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쪽 관계자, 그 민노당 쪽 관계자들이. 근데 유시민이
동지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 친구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무슨 문서를 남기냐. 내가 갚는다니까. 그래서 안 갚아가지고 8억을 떠넘긴 사건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과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빚은 통진당해서 갚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은 이런 세 개의 명백한 잘못, 모두에게 다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 반성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싶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사실상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반성을 치열하게 했을까? 또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책임 있게. 그런 과정 없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게 아닐까? 이거 본인이 또 기억해요. 본인의 무의식이 아무리 의식에서 회피해도 따라서 유시민 본인에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인사청문회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김대중 정권 2006년에 예, 보건복지 장관 2006년이죠. 네. 인사청문회 때 사과를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장관에 임명돼야 되니까. 너무 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사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개월이나 안 내고 있었거든요. 네. 미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걸렸단 말이에요. 이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마되죠. 장관 인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 명이. 그러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고 이때 아마 그 민간인 고문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 얘기를 했던 거라고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뭐 장관이 지금 지명돼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면 큰일 난다든가 하는 그런 뭐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순간 이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한동훈한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 이거 일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 이건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제가 한동훈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썼어요. 잘 썼어. 좀 처절하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볼 때, 진짜 얘가 반성하네. 용서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썼어요. 그럼 왜 이걸 썼을까요? 뭐 자기 그 가명 그렇죠. 이라든지 법정에서 네. 처벌을 받을 때 벌금이라 좀 줄여봐야 되겠다. 또는 뭐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수 있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익이 걸렸을 때는 사과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더라도 한동훈한테는 좀 뻗팅기면서 그래 너희가 한 짓이 있어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절한 사과를 하고 힘없는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안 하고 그렇죠.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사과를 억지 사과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한동훈 같이 파워가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파워가 있는 사람한테 걸렸다 딱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 유시민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